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한국이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다라는 언론 보도를 볼 때마다 저는 기분이 나쁩니다. 아니, 사형 제도가 있고 사형 시설도 있고 사형도 선고되는데 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입니까? 누가 사형을 폐지시켰습니까? 아무도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집권 이후에 김대중 씨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아무런 토론 과정도 없이 그 뒤에 법무장관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위헌 상태가,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법무장관의 결단으로 내일 사형 집행을 하면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역대 법무장관이 직무유기를 해왔습니다. 사형 집행은 법무장관의 선택사안이 아닙니다. 법에 보면은 반드시 집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요사이 사형 집행 가능성을 열어놓는, 다시 살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도소를 점검하라는 지시를 한 데 이어서 오늘 언론 보도를 보니까 20명을 죽여가지고 지금 사형을 확정받고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유영철을 지난주 서울구치소로 옮겼답니다. 대구교도소에 있었는데 서울구치소로 옮긴 이유가 서울구치소에 사형시설이 아직 남아 있는 것하고 관계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이 언론 보도입니다. 근데 이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강호순, 정두영 등 다른 연쇄 살인범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언젠가는 사형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읽혀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있는 유영철과 정형구 등 2명의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습니다. 이들을 호송하는 데는 무장한 교도관들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형이란 선고는 집행이 안 되면 그 사형수는 미결수입니다. 미결수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형이 집행되었을 때 비로소 기결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징역형을 받으면은 징역형 다 살면은 이제 석방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안 되면은 영원한 미결수로 살아야 되는데 징역형을 받으면은 그 선고부터 그다음부터는 기결수입니다. 근데 이 미결수에 대한 처우와 기결수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기결수로서의 사형수, 여기에 상당한 모순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형수가 행패를 부린다는 기사를 보기도 하는데 기결수로서 행패를 부리는 게 아니고 미결수로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살인마가 사형 선고를 받은 다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또 종교인들의 교화에 의해서 아주 천사처럼 변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느니 아니면은 사형 집행을 맞이하였다더니 하는 이런 글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좀 자세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나는 언젠가 집행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생을 체념했을 때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나는 20명을 죽여도 김대중 대통령 덕분에 감방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것이다, 여기서 생을 끝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뉘우치는 동기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모인 연쇄살인 사형수 3명의 프로필이 여기 지금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영철은 2005년에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로 이 연쇄살인범의 희생자는 주로 여자 아니면 아니면 노인, 힘없는 사람입니다. 유영철은 여성, 대부분의 여성인데 20명을 죽였습니다. 강호수는 부인과 장모 등 여성만 10명을 죽였습니다.
2009년에 사형 확정됐는데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정두영이라는 자는 여성과 노인 9명을 죽였습니다. 2001년에 사형 확정되어 가지고 지금 3년째 살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 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되었고, 현재 사형 확정 후 미집행 상태, 미결수로 살아가고 있는 사형수가 59명입니다. 이 59명의 사형수들이 죽인 주로 여성, 아이, 노인들의 수를 합치면은 한 200명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시설을 갖춘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당시 한 장관은 사형 제도가 존속되고 있는 상황이니 시설 유지를 제대로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 사형 집행시설을 실질적으로 갖춘 것으로 나타난 곳은 서울구치소 정도였다고 합니다. 유영철이 있던 대구교도소의 경우에는 1971년에 지어가지고 올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대구교도소에서는 사형집행시설을 만들 계획이 없고 현재 대구교도소의 사형집행시설은 낡아서 사용하기 어렵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영철을 서울구치소로 이감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법조인은 유영철 등 역대급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 집행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신호를 또다시 준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행정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뿐이라고 했지만은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형수 59명인데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사형 집행은 기본적으로 주권적 결정이며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해서 사형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이달 초 한 장관의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 피해자 유가족들의 실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주목할 점입니다. 유영철에게 살해당했던 40대 남성 노점상의 경우 그 사건의 충격으로 피살자의 둘째 동생과 막내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셋째 동생은 정신적 트라우마로 정상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무부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가해자 측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지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람을 많이 죽인 살인범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무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은 어떻게 됐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었지만은 피살자의 형제 3사람이 2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은 지금 정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부지기수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딸 또는 아이, 부인, 어머니가 죽었는데 그걸 죽인 범인은 지금 이른바 국립호텔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사람들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서 사형 폐지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계속 글을 쓰고 언론에 나와서 뭐 선행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책도 쓰고 그 책이 또 많이 팔리고, 이런 꼴을 보면은 그 피살자의 가족들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미국 영화를 보면은 사형 집행을 할 때 피해자 가족들을 집행 현장에서 입회를 시킵니다. 그렇게 죽는 꼴을 보면은 다소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배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의 지시로 아마 피살자 유족들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건 전국적으로 이 전원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래도 사형 집행을 안 하는 게 정의로운 것이냐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엉뚱한 생각이 엉뚱한 결과를 맺어가지고 대한민국 법치의 가장 중요한 근간을 지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김대중 씨의 개인적 취향에 의해서 사형 제도가 있는데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살인자에게 용기를 주고, 살인자뿐 아닙니다. 반역자입니다. 국가 반역자. 국가 반역자들에게도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반역해도 나는 사형 집행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심어주면은 앞으로 반역할 사람, 살인할 사람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보통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한국에는 사람을 죽인 경우와 간첩이라든지 뭐 내란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반역자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제도는 있는데 사형 선고는 나오는데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자와 반역자를 고무 또는 격려하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용감한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지금 등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켜볼 만합니다. 감사합니다.